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이달부터 서구 루원시티 내 중심 상업용지 공개 매각을 추진합니다. 전체 4개 블록 가운데 규모가 큰 3, 4블록 5만 5천 제곱미터 부지를 우선 매각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오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단지 공사가 한창인 서구 루원시티. 7월 말 기준으로 공정률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서건로 등 주요 도로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주택 분양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민간 주상복합주택 분양은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도 모두 1순위로 마감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8월부터 루원시티 내 중심 상업용지 매각을 추진합니다. 지역 부동산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입니다. 수도권 주택 가격이 보합세에 불구하고 올해 매각한 구획지 약 3만 3천 제곱미터는 감정평가 대비 120에서 168%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올 하반기가 루원시티의 핵심인 중심 상업용지를 매각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해 8월 중심 상업용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 예정 부지는 인천 2호선 가정역 주변 4개 필지입니다. 인천시는 먼저 3, 4블록을 묶어 최고 입찰가 방식으로 공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4블록에는 문화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소매시장 용도의 판매시설이 연면적 6만 6천 제곱미터 이상 입주하도록 실시 계획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인근의 청라 스타필드 등 대형 복합 쇼핑몰 입주가 예정돼 있어 상권 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전철역과 중심 상업용지 건축물을 보행 데크로 연결해 상업용지와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근에는 문화공원을 만들어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0년 말에는 가정역을 이용해 중심 상업용지 중간에 위치한 문화공원에서 버스킹 공원과 바다 분수 그리고 가족이 함께 피크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인천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시는 루원시티 전체 용지 50만 제곱미터 가운데 약 61%를 매각 완료했습니다. 토지의 평균 매각 가격은 근린 생활시설 용지 기준 평균 1,8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검단 양촌 나들목에서 검단 산단을 잇는 도로개설 공사가 착공했습니다. 인천시는 이 도로를 포함해 검단 지역 총 14개 노선을 2023년까지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항에서 김포를 잇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도로 옆에 검단 산업단지가 맞닿아 있지만 연결되는 출구는 반대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금을 내고 나오자 양촌산단 방향만 뚫려 있고 검단산단으로 빠지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검단산단을 가려면 5km 이상을 돌아가야 합니다. 길이 막히는 출퇴근 시간대는 30분 이상을 길에 버려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약 3년 후쯤 개선될 전망입니다. 검단 양촌 요금소에서 서구 오류동까지 1.86km를 잇는 도로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왕복 6차로로 건설되는 이 도로가 개설되면 검단산단까지 5분 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검단산단에서 검단 IC 간 도로 개설 공사가 착공했습니다. 좀 몇 달 좀 당겨주세요. 예. 이렇게 오래 기다리신 우리 그 입주업체 대표님들께 보답하는 거는 아마 공법상 허용만 된다면 좀 많이 앞으로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장에 한번 책임지십시오. 인천시는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검단 지역 도로망 확충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현재 검단에서 인천 구간은 물론 서울과 김포, 일산 등을 잇는 14개 도로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도로망을 2023년까지 완성한다는 구상입니다. 길을 뚫는데 길이 보인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 검단 신도시를 비롯해서 또 태라간 도로나 또 지하철 문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장님이 하나씩 잘 해결해 주실 걸로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한편 이번에 착공한 도로 개설 사업은 비용 부담 주체 문제로 5년 넘게 미뤄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가 검단 신도시와 검단 산단 개발 사업을 위해 660억 원을 전액 부담하기로 하면서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경제청이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를 청라에 유치하기 위해 공모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수도권의 편리한 교통과 입지를 청라의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 136곳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네이버가 건립을 추진 중인 제2데이터센터. 당초 경기도 용인에 건립하려다 전자파 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네이버가 최근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공모에 나서자 전국에서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총 136곳이 유치를 희망하는 가운데 지자체만 60곳이 참여했습니다. 인천에선 서구 청라국제도시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청라 북부 지역의 하나금융데이터센터 인접부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20여 명으로 구성된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 준비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1차 의향서를 제출한 뒤 오는 14일까지 상세 제안서 접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일단은 이제 수도권에 있다 보니 입지가 교통이라든가 입지가 좋은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는 춘천에 있는 제1데이터센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데이터 관리뿐 아니라 향후 5G와 로봇, 인공지능 등을 다루는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고용 효과는 300에서 400명 수준으로 높지 않지만 미래 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전자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고 그다음 또 고용 인력도 표면적으로 봤을 때 수치적으로는 작을 수는 있지만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수 산업들, 뭐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가가치 산업들이 같이 들어온다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네이버는 오는 9월 중으로 우선 협상 후보지 5곳을 선정한 뒤 향후 현장 방문 등을 거쳐 내년에는 착공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경제청이 추진 중인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와 관련해 서구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이원재 인천경제청장과 면담을 갖고 지역 주민과 함께 데이터센터가 청라에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또 청라 국제 업무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투자 유치와 조속한 개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주문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출범한 인천시 상수도혁신위원회가 위원 위촉 문제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위가 밥그릇 나누기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형고 기자입니다. 인천 상수도 문제의 개선책을 찾기 위해 출범한 인천시 상수도혁신위원회. 민관이 힘을 모아 붉은 수돗물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수단과 시수와 이런 대로 수도 뽑기 위해야지 아주 한번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시대한 좋은 그림을 새롭게 그려가자 논의를 바탕으로 이 인천 상수도가 전국 최고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약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첫 발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민간위원 추가 위촉 문제로 위원장 선출을 1일로 연기했지만 회의가 또 연기됐습니다. 위원을 넣고 빼는 문제로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수돗물 정상화 방안이 엉뚱한 방향으로 비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붉은 수돗물 논란이 보상 문제와 관로 교체를 비롯한 토목공사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환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혁신위원회가 이해관계자의 밥그릇 나누기가 아니길 바란다며 위원 위촉 문제를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혁신위원회 구성했다고 해서 저는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또 논란이 있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언제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안건이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오픈을 먼저 하고 그 논의에 참여한 사람들도 책임성을 가지고 출범 후 일주일째 공회전을 하고 있는 상수도혁신위원회.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민관위원 위촉이 마무리되지 않아 회의가 연기됐지만 조만간 혁신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우입니다.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진행 경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시는 수돗물 안정화 조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상수도 요금 면제를 포함한 피해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수돗물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수돗물로 인한 병원 치료비와 생수 구입비, 필터 교체 비용은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실비 지원합니다. 수질 검사 비용도 공인 인증기관의 검사 결과가 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2개월치를 전액 면제하고 적수 사태가 끝난 후에도 추가 1개월치 요금을 면제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단 보상 신청 금액이 과다할 경우엔 별도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과다하게 신청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 사회 통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회 통념을 벗어난 과다한 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 위원회 그 심의를 거쳐서 재산정할 수 있다. 인천시는 단계별로 추진해온 수돗물 안정화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공천정수장 청소를 시작해 배수지 청소와 블록별 안정화 작업을 거쳐 최근엔 저수조 567곳의 청소까지 모두 마쳤다는 설명입니다. 그 결과 총 31개 지역에서 진행한 수질 검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음용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용과 안정화 작업을 4단계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음용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아직도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아직도 접수가 이제 보이고 있는데 아까 수도사업소장님 말씀하셨나 그 필터를 대면 접수가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60평등을 가면서 수돗물에서 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곧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걱정도 큽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학이 빨라요. 8월 12일 날 개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이물질이 나오는 이 물로 급식을 해야 되거든요. 일부 주민들은 보상 기준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공천 정수장이 기본 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부분이 오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67만 주민들한테 전부 다 그 물이 배포가 됐어요. 그러면 보편적인 피해는 전부 다 봤단 말입니다. 영수증 가지고 계신 분들만 피해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천시는 서구 일부 지역의 경우 관로에서 이물질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량 배수관 91km를 5년 안에 전면 교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보상 방안 역시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한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민간 위원들과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시가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디자인 기법을 포함시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도시재생과 범죄 예방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NIB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추홀구 하객동에 위치한 호미마을입니다. 골목골목이 알록달록한 새 옷을 입었습니다. 기존의 칙칙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한층 밝아진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 디자인하는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된 겁니다. 인천시가 원도심 디자인 사업을 범죄 예방에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 이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을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 디자인 기법인 셉테드를 반영한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종합계획엔 범죄 예방 디자인 기법이 반영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장소들 간의 관계를 분석해 직접적인 범죄 예방은 물론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디자인과 공간 구성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과 노후 공간 등 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조사하고 내년부터 3년 동안 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유형별로 범죄 행태를 분석하고 두려움 지도, 안전 지도를 제작하여 공공시설은 물론 도시개발 사업과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범죄 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인천의 지역 안전지수는 2, 3등급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는
지난 2015년 상반기 4위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범죄 예방 디자인을 통해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시민 체감 안전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이 첫삽을 뜨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가 상상 플랫폼 조성 사업에 대한 항만 재개발 실시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상 플랫폼은 연면적 22,000제곱미터 규모의 창업과 전시 체험장 등으로 조성됩니다. 건물 내부에는 영화관과 창업 지원 시설 등이 들어서며 외부엔 내항을 바라보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조성됩니다. 이 사업에는 국비 123억 원을 포함해 총 696억 원이 투입됩니다. 상상 플랫폼은 내년 6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인천시 유형문화재 1호인 인천도부청사의 명칭이 도부관아로 변경됩니다. 미추홀구는 이런 내용의 안건을 시문화재위원회에 제출했고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옛 문헌에 인천 내 관청을 객사와 동원 등으로 부른 점을 주목해 명칭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한편 인천도부청사 명칭은 1982년 해당 건물이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뒤 37년째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선 1209 건설 공사를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공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7호선 청라 연장 노선의 총 길이는 10.743km로 공사는 4공구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209는 주거와 중심 상업지구를 관통하는 총 7km 구간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공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턴키 공사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부분의 노선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측면을 통과하는 3-4공구 총 3.7km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 입찰하는 기타 공사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7호선 청라 연장선의 입찰 방법과 낙찰자 결정 방법은 지난 25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원안으로 채택됐습니다. 공사 수행 방식이 결정됨에 따라 인천시는 향후 기본과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를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년) 전 연안부두에선 장기간 계류 중인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기름 3,800리터가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 오염과 주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아직도 인천 앞바다에 계류 중인 선박이 45척이나 됩니다. 해양환경공단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처음으로 오염물질 제거에 나섰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안부두에 방치된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된 건 재작년 7월. 계류 중이던 87톤 선박이 침몰하면서 배 안에 있던 기름 수천 톤이 바다로 흘러들었습니다. 해경이 방제 작업을 하는 데만 한 달이 걸렸습니다. 여기 기름 흘러가지고 한동안 며칠을 그렇게 다 닦고 그러는 거는 요 앞에서 우리도 기름 냄새 엄청 났었어요. 여기 막 문을 못 열어놨었어요. 기름 냄새 때문에. 이 같은 잠재적 사고는 인천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연안부두에 장기간 계류 중인 선박. 뱃머리부터 선미까지 멀쩡한 곳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갑판 곳곳이 시뻘겋게 녹슬었고 조타실로 올라가는 계단은 부러지기 직전입니다. 선원들이 활동하는 바닥은 심하게 훼손돼 선박 안에 고인물이 드러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철판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들떠 있습니다. 살짝 힘을 주면 떨어져 나갑니다. 내부엔 기름때 묻은 장비와 부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심지어 기름까지 실려 있어 구멍이라도 뚫리면 해양 오염이 불가피한 상황. 선박에 긴 호수를 집어넣고 대형 유압 펌프를 돌려 배 안에 폐유와 폐수를 뽑아냅니다. 104톤 A호와 80톤 B호에서 뽑아 올린 오염물질은 20kL에 달합니다. 해양환경공단과 해경 등 4개 기관이 손잡고 처음으로 계류 선박 오염물질 수거에 나선 겁니다. 장기 계류 선박이 관리를 못해서 파공 등으로 기름 유출되는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선박에 적재된 기름을 사전에 저희가 이송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날 오염물질을 제거한 장기 계류 선박은 2척. 하지만 아직도 인천 앞바다에는 43척의 선박이 방치돼 있습니다.
위험도 높은 D등급 선박도 2척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바닷속에 버려진 선박은 2,200여 척에 달합니다. 이날 오염물질 수거 작업이 잠재적 기름 유출 사고를 예방하는 주춧돌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TV로드 뉴스 이용구입니다. 화물연대 인천지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아암물류 2단지에 조성하기로 한 차고지를 계획대로 추진하란 지적입니다. NIB 신한결 기자입니다. 공공운수 화물연대 인천지부를 포함한 노동시민단체가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주차장 계획을 발표한 인천시가 아직 기초공사도 시작하지 않았다며 빠른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아암물류 2단지 구봉구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아직 기초공사도 진행되지 않았고 아암물류 단지 구봉구의 화물주차장 공영주차차고지는 계획대로 시행돼야 합니다. 이 단체는 중구와 연수구의 항만시설이 밀집해 있어 화물차 이동이 많다면서 화물차 공영차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주박차할 공간이 없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고 불법 밤샘 주차가 많아 이로 인한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도 909 화물주차장은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909 중심부 12만 7천 제곱미터에 650m 규모의 화물차 주차장과 휴게소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과 매연 피해, 사고 위험 등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체는 빈번한 이동이 없는 주차 공간이므로 걱정만큼 매연이 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단지와 좀 가깝다는 인식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단지가 조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물류단지 안에는 화물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아암공구에 있는 그 크기 그대로가 아니라도 절반을 딱 나눠서 하더라도 절반 정도 나눠진 두 곳으로 나눠주신다고 하더라도 타당성 부지가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주민들의 반대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송도 909 화물주차장 조성에 대한 인천시의 방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서운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가 시작되고 넉 달이 지났습니다. 산단이 가동되면 약 10,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걸로 예측했지만 현실은 사뭇 다릅니다. 구직자와 기업 모두가 인력 채용에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CJ 북인천 방송 이정하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계양구는 서운 산단의 본격적인 입주에 맞춰 취업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채용 규모는 170명 수준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운 산단 입주 기업 채용은 10여 명에 그쳤습니다. 당시 서운 산단 내 기업들의 채용 공고문입니다. A기업은 20, 30대를 대상으로 한 생산직 5명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고 B기업은 포장과 생산관리직에 2명을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기업들도 한두 명을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낸 데 그쳤습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채용 박람회 현장에 다녀간 구직자들은 800여 명, 예년에 비해 60% 이상 늘어났습니다. 서운 산단 첫 가동으로 대규모 신규 채용이 늘어날 거란 기대가 반영된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턱없이 적은 채용에 구직자들은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찾는 중인데 볼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볼 데가 만만치 않고 다 선이 있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업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직자를 만나봤지만 적합한 인재를 찾기는 어려웠다고 토로합니다.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보여주기 조금 행정도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직원들 소양이나 이런 게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구청으로 이렇게 지원하신 분들이 지원자들 좀 질적으로 따지자면 이제 조금 기대 이하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구직자는 부족한 일자리에 기업은 우수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공감을 얻지 못하는 상황. 애당초 일자리 10,000개를 목표로 했던 서운 산단이 지역 채용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1:1 맞춤형 고용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인천 지역 전자상품권 인천이음이 재정 압박과 부작용 등으로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인천시가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월 100만 원까지만 캐시백을 제공하고 유흥주점과 차량 구매 등에는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최대 11%의 캐시백을 앞세운 인천이음 전자상품권은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는 70만 명, 발행액은 4,600억 원으로 올 목표치를 넘어섰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도입 취지를 볼 때 대성공. 하지만 시가 캐시백으로 지원할 예산 문제와 연말을 가니까 지금 거의 1조 6천억 정도가 발행된다는 예측을 한다 그러면 시가 지금 준비해야 될 돈이 640억인데요. 이거 사실 시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돈이고. 캐시백 제도 악용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어차피 나 신용카드도 뭐든 이거 살려고 했다. 근데 뭐 이음카드 생겨가지고 이음카드로 결제해가지고 10% 캐시백 받는 거다. 그야말로 세금 그냥 선집성 세금 그냥 나눠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지난 7개월간 인천이음 사용 실태를 보면 우려는 일정 부분 증명됩니다. 월 200만 원 이상 사용자는 1% 수준이지만 이들이 결제한 금액은 12%가 넘습니다. 4.9%를 차지하는 월 100만 원 초과 사용자의 결제액도 31%에 달합니다. 결국 약 6%의 사용자가 43.7%의 캐시백을 가져간 셈입니다. 또 금을 사는데 7,300만 원이, 자동차 구매에 2억 7천만 원이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흥업소에서도 5,400만 원이 결제돼 캐시백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 단일 최고가 거래액이 187만 원으로 나와 있어서 뭐 얘기되는 것처럼 뭐 금괴를 대량으로 이렇게 구입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얘기되는데 단일 최고가 거래액은 2,500만 원, 차량 구매 같은 경우에. 인천시는 이러한 사용 실태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인당 한도를 월 100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형 가전제품과 차량 구매, 그리고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1인당 월 100만 원 상한제를 통해서 소위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일부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최대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음 가입자 중 5%는 서울과 경기 등 다른 지역 사람입니다. 인천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소비하는 역외 소비를 줄이는 건 물론이고 부천과 김포 등에서 주유하러 인천으로 오는 등 소비 유입 효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인천이음이 지역경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영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자상품권인 인천이음은 캐시백 혜택을 제한하고 있지만 종이 상품권을 고수하고 있는 동구는 오히려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동구사랑 상품권은 지난 4월에 발행한 10억 원을 석 달 만에 판매했는데요. 동구는 5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고 할인 혜택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형구 기자입니다. 동구의 한 전통시장, 가게 앞에 동구사랑 상품권 취급점임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석 달 전 출시와 함께 지역화폐를 받고 있는데 효과는 기대 이상입니다. 좋아요. 편리하고. 또 현금 바로 연합회 가져가면은 현금 바로 들어오고 그래요. 하루에 뭐 최대 많이 이렇게 받아본 기억으로 한 몇 건이나 뭐 이런 것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한 5건 정도? 하루에? 네. 큰 인기를 끄는 인천이음보다 오히려 옛 방식인 종이 상품권을 선호하는 곳도 많습니다. 카드 단말기 보급률이 30%에 불과해 상점 10곳 중 7곳은 인천이음 결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한 사람이 6만 원까지 사는 거 봤어요. 저희는 카드가 없으니까 카드가 있어야 그 연결해서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저희는 없어요. 아, 카드기가 없으니까 있어도 못 쓰네요. 네. 상품권이 좋네요, 그러면. 네, 상품권 갖고 오라고 그래요. 상품권을 동구에서만 쓸 수 있어 지역화폐 본연의 기능에도 충실합니다. 다만 소비자 혜택이 최대 10%의 캐시백을 앞세운 다른 지역 전자상품권보다 적다는 건 아쉬움으로 꼽힙니다. 6%잖아요. 인천 이음카드하고 서구하고 남동구하고 연수구하고는 조금 우리가 거기보다는 못하더라도 지금 6%잖아요. 조금 한 8% 정도. 하지만 인천이음의 파격적인 캐시백은 재정 압박 등의 부메랑이 돼 월 100만 원 한도 제한이란 극약 처방이 나온 상황.
반면 지난 4월 25일 출시한 동구사랑 상품권은 석 달 만에 발행한 10억 원을 완판했습니다. 결국 5일부터 추가로 5억 원을 발행합니다. 특히 현재 소비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을 가맹점, 즉 상인에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에게만 6%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바로 가맹점에 대해서도 약 3% 정도의 인센티브를 더 줌으로 인해서 동구사랑 상품권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사랑 상품권은 구매처 확대와 환전기간 축소 등 개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구는 오는 8일 관계기관과 주민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용입니다. 이정미 국회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제3 경인고속도로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제3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요금보다 1.38배 비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3 경인고속도로 요금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현 서구청장이 서구 원당 지역의 정신병원 추가 개원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지난달 30일 원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 이미 서구에는 정신병원 총 1,058병상이 있으며 이는 인천 전체의 26.7%를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원당 지역에 정신병원이 추가로 개원하는 문제는 지역 총량제적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추가로 병원이 개원하는 것은 배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신병상의 추가 신설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신병원의 개설 인허가는 이러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저희들은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 주간 인천시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자 아이들에겐 방학 시즌입니다. 네. 예, 인천시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아마 준비했나 봐요. 네, 소개 좀 네. 해주실까요? 네, 본격적인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전시회 등 문화 공간을 찾는 가족 단위 관람객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방학을 맞은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기획 공연과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공연은 올해 9번째를 맞는 썸머 페스티벌인데요. 8월 6일부터 5일 동안 바로크 음악에서 근현대 음악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일반 공연에 비해 입장료가 저렴하고 또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 해설도 진행돼 누구나 쉽게 클래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청소년들이 학업에 지쳐 있는 시기인데 이 방학 때 좀 쉴 수 있잖아요. 네네. 좋은 공연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연이 있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인천 시립합창단이 준비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신나는 합창 클래식인데요. 이번 연주회는 여름방학을 맞이한 청소년과 한여름밤 더위로 지친 우리 시민들을 위해 신나고 활기찬 곡들로 꾸며집니다. 8월 8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특별히 김종현 예술감독이 만든 프로젝트 합창단인 인천고교연합합창단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곡들도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지역 케이블에서도 취재를 했던 내용인데 그 재활용품을 활용한 이색 전시회도 열린다고 해요.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실까요? 네네. 일상의 평범한 쓰레기들이 개성 넘치는 예술작품으로 변신하는 이색 체험전이죠. 반쪽이의 상상력 박물관이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 전시실에서 오는 9월 3일까지 무료로 개최가 됩니다. 이번 체험전은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사물에 대한 인식 전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전시회인데요. 소화기로 만든 펭귄, 폐타이어로 만든 청석물 등 흔히 쓰레기로 치부해버린 산업 폐기물을 이용한 예술작품 16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작가와 함께하는 옷걸이 작품 만들기 시연회와 또 작가와의 대화 시간도 준비되어 있어 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제 물놀이 소식을 좀 전해드릴
볼까 하는데 아무래도 워터파크 이런 데를 좀 가보고 싶은데 너무 네. 먼 곳에 있어서 못 가고 막 이런 분들 네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근처에도 있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되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집 주변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군구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군구별로 운영한다면 우리 집 주변에도 있을 수 있을 것 네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혹시 몇 군데 대표님들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네. 우선 소개해드릴 곳은 시사이드 파크 어린이 물놀이장인데요. 영종도에 위치한 유아 및 어린이 전용 물놀이장으로 인천 물놀이장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다양한 미끄럼틀과 물이 쏟아지는 워터버킷 등의 물놀이 시설들이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물놀이장에 있는 정자와 또 대형 그늘막도 갖추고 있어서 무더위를 피해 편안하게 쉬실 수 있습니다. 동구 송현 근린공원 내에도 또랑 물놀이터가 있는데요. 미끄럼틀은 물론 구름다리와 미니폭포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사파리 느낌이 나는 디자인이 더해져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대공원 내에 있는 개울숲 물놀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0m의 길이로 발을 담가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공원 내 어린이 동물원과 수목원도 있어 아이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물놀이도 즐기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족 단위로 가보면 좋을 것 같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소개해드린 물놀이장뿐만 아니라 각 구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각 물놀이장마다 운영 기간과 또 주변 주차시설 여건이 다르니 구청 공원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방학을 맞아 인천시가 준비한 다양한 공연도 보시면서 가족과 함께 무더운 여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죠. 폭염 속 쪽방촌 주민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인천시와 시민단체가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 내양 팔부두 앞에 자리한 중구 북성동 쪽방촌. 수십 년 된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 옛 모습 그대로인 동네가 정겹습니다. 중구청은 지난 2013년 이곳을 저층 주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열악한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의 상황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쪽방촌 23세대 40여 명 가운데 수급자는 14가구 61%에 이릅니다. 집집마다 현관문 앞에 방충망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켠에선 집 청소도 진행됩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되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봉사활동에 나선 겁니다. 이와 함께 인천의료원에선 주민들의 의료진료, 그리고 소방, 정기점검도 이뤄졌습니다. 따뜻한 나눔의 현장에 박남춘 시장도 함께했습니다. 동네를 둘러보며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들은 박 시장은 무더운 여름을 편히 지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더위가 찾아오면 가장 힘들게 사시는 곳이 쪽방촌 주민들이세요. 일상 속에서 아주 세심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오늘 다녀간 이후에도 끊임없이 관심 갖고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과 자동차 등에서 유난히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과열이나 전기적 요인 때문인데요. 제때 대처를 하지 못하면 큰 불로 번지기가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CJ 북인천 방송 이정하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실외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차가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다세대 주택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시간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실외기에서 불이 나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인천 부평 지역의 한 상가. 한쪽 벽면에 에어컨 실외기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음식점이 밀집된 골목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실외기는 생활쓰레기 옆에 아무렇게나 설치돼 있고 옆으로는 도시가스관까지 지나고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내뿜는 열기에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실외기가 이렇게 한 곳에 몰려 있을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칫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에어컨 등 냉방시설과 관련된 화재는 모두 690여 건으로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실외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원인은 먼지나 노후로 인한 합선 등 정기적 요인이 대부분입니다. 건물 사이에 실외기가 모여있는 상가 건물 등 통풍이 잘 안 되는 곳에서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실외기를 설치하거나 실외기 주변이나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야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실외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점검받는 것도. 여름철에는 모기나 벌레를 잡는 가연성 살충제 역시 위험합니다. 살충제를 뿌린 후 곧장 전기 제품이나 라이터를 켰을 때 순식간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땡볕 아래 차 내부에 스프레이 등을 오래 둘 경우에도 과열돼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더운 여름철, 일상 속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동구 송현 근린공원에 가면 오는 8월 10일까지 1000여 권의 책을 무료로 읽을 수 있습니다. 동구 새마을협의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송현 근린공원의 여름 환경 안내소와 피서지 문고를 운영합니다. 협의회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터 또랑의 주변 환경을 정합니다. 또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000여 권의 책을 비치했습니다. 서구가 인천시 최초로 CNG 분진 흡입 청소 차량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친환경 연료 엔진을 장착한 CNG 분진 흡입 차량은 기존 노면 청소 차량의 모든 기능은 유지하면서 매연 배출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수거된 미세먼지를 습식 필터 장치로 여과한 뒤 대기로 배출해 미세먼지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구는 덤프트럭이 많이 지나다니는 매립지 수송도로 주변에 CNG 분진 흡입 차량을 집중 배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기존에 운영 중인 노후 경유 청소 차량 역시 점차 친환경 연료 차량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구는 지역 박물관과 전시관, 관광시설의 요금을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무료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시설은 한중문화관과 인천계양장 근대건축 전시관, 그리고 인천계양박물관과 짜장면 박물관, 대불호텔 전시관 등 7곳입니다. 중구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연간 7만여 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화군이 오는 9월 개관 예정인 제2장학관의 첫 입사생을 공모합니다. 입사생 모집 인원은 총 116명으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자녀 등을 일부 선발하고 그 외의 인원은 일반 대학생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소재 대학 혹은 대학원 입학생이거나 재학생 가운데 강화군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부모가 2년 이상 강화군에 거주한 경우 입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강화군 제2장학관은 서울시 중구 회현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로 2인 1실로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주간요금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